예, 금요일에 만나 뵙는 신인교회 핫스팟 이제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전국의 기상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또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또 대중분들께서도 오늘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예측을 합니다. 과연 지금 여론의 흐름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과 함께 한국갤럽 이번 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팬입니다. 방송 들을 때마다 저희가 아주 흐뭇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 그렇죠? 혹시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께서는 혹시 박인호라고 아세요? 박인호요. 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 날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어가지고 예,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예, 그래서 오늘 아, 예. 이제 금요일마다 저희가 또 여론조사 가장 따끈따끈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갤럽 조사 예, 한번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 개요부터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입니다. 9월 3일부터 5일 3일간 조사를 했고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의뢰처가 없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죠. 예, 어떻게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예, 지난주 23%, 이번 주 다시 23% 횡보인데요. 여기 보시면 부정률은 1%포인트 많아져서 67이 됐습니다. 긍정률이 23인데 여기 보시면 23, 예. 총선 직후 참패, 여당의 참패를 당한 총선 직후에 23이었죠. 그리고 나서 21까지 빠졌다가 지금 29 회복되는 듯 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23까지 빠졌습니다. 29, 28 이때가 예. 예, 여당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컨벤션이 나타났을 때인데요. 그때도 29, 즉 30을 넘지 못하고 23 지금 쭉 빠졌습니다. 8월 9월 첫 주를 23 총선 예. 직후 참패 당했던 그 시기에 그 국정 수행 평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 주는 대통령의 그 국정 브리핑까지도 예, 예. 다 반영이 돼서 지금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 이제 불참했다든지, 불참도, 예. 예, 예, 의대 정원 확대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의사들과 굉장히 큰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따른 국민적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그렇게 따진다면 의대 정원 확대 예. 이 이슈로는 예, 정부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똑같은 정책 기조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여당도 뭐 예. 특별히 이 보관 뭐 어떤 묘수를 둘 수가 없죠.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 수치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아하.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 지금 23% 그대로 이제 동률로 지난주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결과에 대한 총평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주보다 뭔가 좀 더 하락을 기대하는 그러한 저희 지지층이 많았는데 동률이다 보니까 어허. 댓글창에서도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론조사라는 게 추세를 보는 거니까요. 추세론적으로 보면 계속 지금 낮은 수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정 지지도 23%는 예. 정말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어허. 그런 국정 지지도가 아닌가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항목별로 봤을 때 예. 이게 지금 70대 지지율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대별로 좀 어떻게 맞습니다. 반응이 세대별로 봤을 때는 예. 지금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이상에서 45%니까 어허. 예, 예. 60대가 지금 35 나왔습니다. 예. 긍정률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허. 여기 보면 40대 허리가 되고 있는 40대 한참 일하고 계시는 예. 우리 40대 분들이 지금 9% 나왔습니다. 야, 저게 나올 수가 긍정률이? 있나요? 저런 게? 아, 예. 거의 없다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나온 거니까 있기는 9%.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럼 지역별로도 한번 좀 지역별로 살펴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예. 대전, 세종, 충청에서 지난주 대비 5% 포인트 빠졌죠. 근데 이게 2주 연속 빠졌습니다. 아하. 지난주에서는 그 전주 2주 예. 전보다 14% 포인트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보시면은 지역별로는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예. 지금 이게 지역별로 나와 있는 건데. 지역별 통계입니다. 예. 지금 여기 예. 17로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인천 경기. 야. 예,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이 16, 예. 광주, 전라가 15,
어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토를 이제 왼쪽으로 봤을 때 예. 왼쪽이 다 안 좋습니다 지금. 서쪽이 왼쪽. 다 안 좋고요. 예, 왼쪽이. 수도권하고 충청이 예, 예. 호남권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야.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구 경북이 37인데 이것도 지금 40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수는 원래 TK 그렇죠. 컵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이 빠진 겁니다. 예, 많이 빠진 겁니다. 긍정 예. 37, 부정이 49예요. 지금 오. TK에서도. 아, 엄청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26입니다. 서울보다 상황이 안 좋죠. 서울보다 낫네요. 예,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실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안 좋다라는 거를 아셔야 될 텐데 대통령실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오차 범위를 놓고 봤을 땐 예.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부정이 더 높은 곳은 대구 경북밖에 없습니다. TK밖에. 아니 근데 저는 지역별로 좀 의문인 게 이게 예. 정말 대전, 세종, 충청 사실상 좀 크로스버터들이 많이 계시고 좀 예. 이렇게 중도층들이 많으신 지역들일 텐데 부정이 75%까지 거의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정말 좀 의외고 네. 이 정도로 좀 중간에 있는 민심이 좀 나빠졌는지 좀 그걸 좀 새삼 깨달을 수 있었고요. 혹시 또 무당층이나 중도 이쪽 민심은 좀 따로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무당층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14% 나옵니다. 14%요. 예, 중도에서도 긍정은 18밖에 안 되고요. 중도 지금 보시면은 18%요? 보수가 예, 지금 이 조사가 원래는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제 대통령을 냈기 때문에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많이 잡히는 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주보다도 보수 성향자 15명 줄었죠. 예. 260명입니다. 지금 보수 진보가 280명입니다. 야. 이건 뭐냐? 예. 지금 정세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응답을 하시길 굉장히 꺼려하세요.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어허.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예. 보수에서도 긍정률이 40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수다라고 밝히는 사람들도 지금 과반이 안 되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절반은 부정평가하고 야. 부정평가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조차도 이렇게 되고 있다. 어허. 중도 성향이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중도. 18대 73. 이게 몇 배입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허. 이게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원래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서 예. 되게 좀 진보 성향이신 분들 쪽으로 좀 더 기울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주요한 이슈들이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예.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슈들 중에서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보수 성향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 쪽 내지는 대통령 긍정 쪽 이쪽으로 몰려 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반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 진보 성향 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쪽 내지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쪽 이런 쪽으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더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18대 74로 긍정 부정 이와 같이 분포한다라는 거는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이런 전례가 좀 전 정권이나 다른 예, 역대 예. 대통령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중도 민심이 한 4배 이 정도 차이 나는 정권이 있었습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뭡니까 저거들 때 그 탄핵 국면. 촛불이 확 타올랐을 때 예. 네. 그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촛불이 완전히 타오르면서 예. 이거는 볼 수 없는 수치다라고 했을 땐 보수가 빠질 때입니다. 중도는 이미 기울어져 있고 중도님이 기울고. 예, 네. 보수가 확 빠질 때는 어허. 그 정부가 힘들어졌었죠. 기반이 그러면 무너졌다 이런 그러면 말씀이시고요. 10%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전체 평균은.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국정이 뭐 난맥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 마비 상태. 마비가 되는. 마비 상태가 그러면 될 수 지금 있죠. 저희가 세부 지표로 이제 지역별, 세대별 또 성향별 살펴봤는데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은 좀 전반적으로 지금 이 구체적인 내용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총선에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 윤석열 정부가 정말 심판을 받고 정말 성적표가 정말 이건 뭐 낙제한 그런 성적표를 받았는데 예. 그게 하나의 경고가 아니었을까. 2016년도에 박근혜 정권도 심판을 받았거든요. 총선으로. 그때 정말 이제 일당도 놓치고 그때 122석을 했을 겁니다. 예. 아마 122석. 그때 뭐 122석인데 어쨌든 일당도 놓치고 그렇죠. 예, 국회의장을 네. 못 배출했죠. 그리고 국민의당이 있었으니까 여소야대였죠. 그때도 이런 막 이렇게 뭐 인정을 안 하고 예. 국정 쇄신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뭐 그렇다고 뭐 국정 동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안 하지도 못하고 뭐 그냥 엉망진창이었어. 근데 그러한 시간이 뭐 6, 7개월 진행되다 보니까 예. 탄핵 국면이 왔다. 아.
그때도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눈으로 수보회의 때 레이저 쏘고 버튼 누르면은 막 보수 언론이 그냥 득달같이 막 야당 잡고 이럴 때거든요. 예, 그런데 무시할 때죠. 그게 정말 순식간에 바뀌더라. 그래서 지금도 매우 위험한 국면이 아닌가. 뭔가 좀 지금 위험한 국면에서 정부가 좀 태도 변화의 조짐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 국면에서 응급실 직접 간 거 외에는 어떠한 태도 변화도 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더 위기 포인트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보여지고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후에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요. 예. 지금 먼저 긍정평가입니다. 갤럽에서는 이제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에게 네. 왜 긍정평가하시는지 그 자유응답식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말씀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받게 되는데요. 예. 이거 보시면 외교가 17. 이게 한참 때는 막 40도 되죠. 근데 지금 17이면 외교에 대한 성과를 전혀 이제 국민 많은 분들께서 긍정평가하시는 분들께서도 언급을 못한다. 이 얘기는 뭐 체코 원전 이거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예. 거기에 대한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정부에서도 좀 뼈아픈 부분이죠. 왜냐하면 외교는 예. 사실 이게 대통령 고유의 어떤 권한, 대통령만이 좀 많이 할 수 있는 예. 득점 포인트가 많은 곳인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어허. 놀랍고요. 예. 의대 정원 확대가 지금 8% 포인트 많아서 13이 됐습니다. 두 자릿수가 됐죠. 그러면 예.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긍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구나. 긍정하시는 분들한테 의대 정원 확대가 그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도 예. 보실 수 있을 텐데 요거를 바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부정평가하시는 670명, 부정평가가 더 많죠. 그 중에서 9% 포인트 많아져서 17이 됐습니다. 자, 그러네요. 670명 중에 17과 231명 중에 13은 명수가 다르죠. 숫자가 다르죠. 그렇죠. 예. 전체 1000명을 그 베이스로 봤을 때는 어허. 1000명에서 봤을 때 의대 정원 확대를 가지고 그 이후로 부정평가 예. 하신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총선 직전을 보시면은요. 2월 달에 2월 달.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사실은 긍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인정한다. 예. 그런데 평가를 하면 정부를 평가하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 특히 좀 이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해도 예.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신중한 입장인데.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게 현실의 이슈로 돼버리니 예.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를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예.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세부적인 이슈들 드러나고요. 그리고 응급실이라든지 당장 몸이 예. 아프신 주변 분들, 또 자기 스스로 가족 이런 분들이 많이 우려감이 엄청나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직무수행 평가 긍정 이유 또 부정 이유를 좀 이렇게 합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뭐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대별로 70대 이상 지지자들이 지금 이번에 45%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많이 지난주 기억으로 봐도 50%대 아마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어르신 계층들이 많이 빠졌다는 것은 좀 의료 대란에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자주 이용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 의대 정원 확대 이 이슈가 그 전에 있었던 게 약간 뭐 뉴라이트 논란 뭡니까 독립기념관장 이런 인사들 문제. 국가 간 문제. 그렇죠. 예. 보통은 광복절을 지나면은요 이게 대통령 긍정률이 살짝 올라갑니다. 원래는요? 원래는 아하. 왜냐하면 그 사면 복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런 요새는 그런 표현 잘 안 쓰는 모양인데 예. 생계형 사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또 뭐 점수 이렇게 잃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복원시켜 준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면 복권을 해주면 여론이 좋아지죠. 맞습니다. 예, 예. 어쨌건 간에 여론이 좋아지는데 지금 그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광복절 특수라는 게 이 정치권의 대통령 긍정률을 예. 높이는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빵 터지는데 예. 여기 한 번 더 보시죠. 여기에 통합 협치 부족이 또 이렇게 또 3% 포인트 많아졌으니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개원에 이 대통령이 불참하더라. 라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본 관계 예. 이게 순서는 여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제 먼저일 겁니다. 이게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언급이 되다가 예. 그다음에 일본 관계와 인사
요게 광복절에서 터져 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 통합 협치 부족 이러한 모르겠습니다. 이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에서 나오는 악재가 아니고 스스로 자가 발전식 악재가 지금 생산되고 있다. 자가 발전식 악재다. 그렇죠. 예. 지금 이거 나오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이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아니 대통령실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그 발원지 진원지가 사실은 대통령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되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 책임을 묻기가 되게 애매해요. 어허. 대통령 책임이죠.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음. 대통령 인사가 효과가 없고 뭐 김문수, 이진숙 이런 분들이 들어가니까요. 상당히 국민 민심과는 좀 괴리된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광복절 특수라든지 원래 대통령이 누려야 될 효과를 지금 또 못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메시지조차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첩첩산중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좀 어떻게 지지율이 앞으로 더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하세요? 아니 뭐 지금 추석 좀 어려워 밥상에 보입니다만은. 본인의 실정, 폭정 예. 이런 걸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그런 수사, 들어갔죠. 피의 사실, 예.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고 있고 또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검찰 소환을 받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본인들의 잘못 이런 것을 되돌리거나 예. 아니면 정말 새로운 국정 동력국 아젠다를 제시해서 돌파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야당을 괴롭히고 정말 전 국가 지도자를 망신 주는 어허. 뭐 나도 못하지만 저 사람도 나쁘다. 그러니까 더 나쁘다. 그냥 막 물을 흐리는 그렇죠. 뭔가 그러한 전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래된 수법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안 먹히는 통할 거죠. 것 같아요. 안 먹히는 거죠. 아하. 예. 아니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뉴스토마토 어제 단독 기사가 나와서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이번 주말 지나면 아마 이 이슈가 더 타고 올라갈 거로 보이거든요. 이거 다음 주에 그러면 갤럽 지지도 대통령 업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 좀 어떤 영향으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예. 파급이 좀 있을까요? 파급이요. 예. 있죠. 있기는 어허. 있기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갤럽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점 척도로 보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못 하고 있다. 네. 매우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그 소극 부정층이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소극 긍정으로 돌아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못 돌아오는 이유가 예.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나오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방금 그와 같은 이슈 때문에 예. 부정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계속. 못 넘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긍정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극 부정으로 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더 이쪽으로 빠질 확률이 더 강해진다. 그렇죠. 가능성이 세진다. 그 얘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정 평가가 줄지 않을 것이다. 어허.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23에서 예. 더 빠지느냐? 그건 이제 차트 분석을 하면 되는데 예. 이 차트 분석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차트가 29, 28, 27에서 예. 23, 23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숨고르기가 들어간 거죠. 아하. 예, 아주 극히 미세하게 하나, 둘, 세 번 빠지고요. 예. 그 다음에 한 번 숨고르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큰 거를 내놔야 돼요. 지금 타이밍에. 그렇죠. 예, 민생을 위해서 또 야당하고 같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악수도 하고 예. 뭐 포옹도 하고 뭐 이렇게 야당하고도 같이 한다 우리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뭐가 되느냐? 예. 이게 숨고르기 후에 다시 빠질 수가 있죠. 또 빠지는. 예, 거기에 재료가 방금 말씀하신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 계속 그 안 좋은 이슈들만 지금 이번 정부도 계속 터졌습니다. 악재만 계속 그렇죠. 나오고. 악재만 계속 나오고 터졌어요. 있죠. 이거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예. 여론에서 예. 이번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좋지 않게 반영이 됐던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좋은 거라도 한번 등장해야 되는데 아하. 지금 많이 좀 제가 봤을 땐 대통령실에서 이 여론 지표를 이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의지, 막 이런 정책적인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여야가 이렇게 손을 잡기는 했는데 예. 거기서도 좀 큰 거를 해결을 해줘야지 뭐가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요거를 한번 보실게요. 예.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는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전국 예. 지표 조사 이것도 읽어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소개해 주시죠. 예예 읽어드리면 이거 어제 나왔습니다. 네. 어제 나왔고요. 9월 2일부터 4일간 조사를 했는데요. 어허. 엠브렘 퍼블릭 캐스터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조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 이동통신 3사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살짝 이거는 제가 방금 당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이 지금 27이 됐어요. 어허. 요 조사에서 전화조사에서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좋을 때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고요. 예.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보수 정부 들어서 야당이 이와 같이 5.2 내로 따라붙는 게 최 단기간에 따라붙었습니다. 거의 6개월이 안 걸렸어요. 네. 최단기간에. 단기간에 예. 야당이 여당까지 따라붙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과거에 예.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막 10%대 막 이렇게 막 쭉 한 몇 년을 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조하냐라는 거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데요.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27이면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예. 아이고 여기가 39지 않습니까? 이게 예. 총선 직전입니다. 총선 참패죠. 네. 빠졌을 때 32. 어허. 지금이 27. 27까지 야. 빠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 총선 참패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여당도 대통령 지지도도 안 좋지만 여당 국민의힘 지지도도 지금 안 좋다. 둘 다 안 좋다. 둘 다 안 좋다. 아 이거 굉장히 위험 신호네요. 동반 하락되고 있고 커플링 되어 있다. 커플링. 예,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 긍정률이 빠지면서 여당 국민의힘 지지도를 같이 누르고 있는 하방 압력이 되고 있다. 아하. 27이면 지금 이번 정부 들어 여당 예. 지지도 최하입니다. 최하입니다. 아, 최하. 지금 들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최하 27입니다. 그럼 말씀 주신 대로 요 지금 정당 지지도 MBS 걸 봤으니까 우리 갤럽 것도 한번 정당 지지도 한번 이어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요렇게 보시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1% 포인트씩 오르기는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오. 31이니까 예.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대등하고 이건 뭐 수치로 보면 약간 높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요거는 같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지난주하고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정당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역시 국민의힘은 지금 30%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한동훈 효과라고 하는 전당대회 이후의 컨벤션 내지는 새로운 대표로 인한 기대감 이런 건 좀 사라졌다라고 봐도 너무 좀 성급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와 관련된 컨벤션 효과는 완전히 그 거품이 꺼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컨벤션이 예. 계속 유지되려면 사실은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죠. 어떤 실적이 있어야죠. 당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허. 예. 이게 당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임기 한 절반 대통령 임기 절반 정도 됐으면 이제 노라고 말할 때도 됐거든요. 노라고 할 수 됐죠. 있는. 예. 이제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스맨들만 계속 있는 당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라고 무엇인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예. 폴더 인사하던 그때의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하. 지금 여당을 바라보시는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답답하죠. 답답하죠. 꽉 막혀 있는 듯하게. 그리고 활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왜 할 말을 못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 이야기를 국민의힘 관계자들 많이 들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국민적으로 되게 불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요새 예. 그 해산물을 마음 놓고 먹기가 좀 약간 꺼려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불안감이죠, 불안감. 네. 후쿠시마 그 방류.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여당 국회의원분들이 예.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분들한테 아니 그 괴담 선동을 하지 않았느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게 여론의 흐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여론의 흐름은 좀 불안감이 아직도 완전히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여론조사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불안하다가 예. 75입니다. 예. 지난주.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예. 설계는 똑같고 지난주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75 국민의 75%는 4명 중에 3명이죠. 그렇죠. 불안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하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도 좀
여론을 보셔야 됩니다. 네. 여론을 읽어봐야 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당 국회의원분들한테 사과해라, 괴담이다. 어허.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무려 4명 중에 3분이나 되시는 분들이 그쵸. 예. 아이고 우리 불안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그렇게 되면 여당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떨어지면서 박스권에 지금 갇혀버린 이런 상황인데 여야 당대표 회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정당 지지율이 저렇게 나왔는데 우리 김주호 실장님은 정당 지지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런 국가 국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생선만 먹는 게 아니고 미역, 다시마, 조개, 전복 이런 걸 정말 엄청나게 소비하고 김도 있답니다. 많이 먹어요. 김. 그러니까요. 저밥 먹을 때 항상 김 닭. 그런 게 다 수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떤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것 자체가 꺼림직한 게 사실이고 방사능 물질이라는 게 예. 지금 1, 2년은 영향을 안 줘도 체내에 꾸준히 쌓이다 보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괴담으로 치부한다? 맞아요. 이것은 좀 왜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 이야기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하느냐 이런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두 예. 번째는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에 갔단 말이에요. 또 그 자리에는 미국 상원 의원이 와 있었어요. 꽃다발을 받는 장면이 나왔죠.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국회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무위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반국가 세력, 네. 검은 준동 세력과 싸워라. 음. 본인은 싸우라 그러고 본인은 좀 아하. 국회에 오면은 뭐 이렇게 항의하고 이렇게 두려워서 못 왔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지지층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음. 이 단일 대우가 아니라. 아니 근데 저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3년 전에 본인들도 일본을 규탄하고 그랬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요게 또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고 우리가 수영장에서도 사실은 소변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소변을 보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그래도 전체 물에 이상까지는 없어요. 물론 안 되지만. 그러니까 물에 이상이 없다고 소변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고 일본에 예. 대해서도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주권 예. 외교로서 마땅한 건데 그럼요. 이걸 안 해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이고 뭐고 간에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지적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 내지는 괴담 선동론자로 몰아가니 불안감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네. 이게 좀 하나의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당 지지도까지는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주에 저는 이런 게 좀 예상이 되는데 이제 보수 붕괴에 아까 그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 말씀 들어봐도 중도는 이제 거의 다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보수가 어디로도 움직이느냐 요게 아마 관전 포인트로 보여지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국민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악재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감사가 이제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추석 그렇죠. 지나고 나서 이게 아마 이 정부의 아주 어려운 가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대표님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진행될 거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갤럽 조사에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나왔거든요. 예. 한번 방금 소개 좀 말씀하신 해주시죠. 그 흐름 중에 하나는 이재명 한동훈 여기 보시면 새롭게 김문수가 등장했습니다. 오 김문수 예, 노동부 장관. 이거 재미있죠? 예.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이가 없는데요. 어머. 처음 등장했는데 2%로 뻑하고 등장했습니다. 이야. 갑자기 떴네요. 예, 떴죠. 자, 그에 비하면 예. 이재명 한동훈에 주목해 주십시오. 예. 이재명 한동훈, 어허. 한동훈 이재명. 자, 이재명 26으로 지난 달보다 4% 포인트 와. 뛰었습니다. 예. 한동훈 19에서 14로 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와. 두 사람의 격차가 3% 포인트였다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대비 무려 12% 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제가 방금 그 질문에 요걸 소개시켜 드린 어허.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는 이와 같이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김문수처럼 강경 발언을 하는 분이 이렇게 2%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 예. 그럼 보수 성향 그 정치인들이 좀 돋보이기 위해서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경 발언을 계속할 거다. 튀는 발언을 하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어허. 말을 난 일부이지만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다는 아니고 일부가 좋아할 그 발언을 계속 하시면은 예. 중도나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도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또 합리적인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많이 떨어져 나갈 텐데 예. 문제는 지표에서 이렇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센 발언을 하면 장래 정치 지도자에서 뜨는구나.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뜨려고 센 그러죠. 발언을 할 수 있죠. 센 네. 발언 경쟁. 그렇죠. 아하. 중도 성향이신 분들 또 진보 성향이신 분들도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주 한쪽 얘기만 한다. 그렇게 야.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바람 불어오면서 예. 그렇죠. 더 악재가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민생 행보를 강화할 확률이 있죠. 그 야당의 꽃이잖아요. 그렇죠. 국정감사가. 야당은 뭡니까? 또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하고 예.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와중에 요 흐름이 공고히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쪽으로는 더 몰릴 확률이 있다. 그럼 중도도 이재명 대표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갈 높아진다는 가능성이 거죠? 있다. 지표상으로는. 그렇지만 아하. 여기 보시면은 강경 발언하는 보수 오. 정치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야, 여기 이제 하나의 주요 포인트로 이건 좀 요새 올라왔고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세훈 대권론에 뭐 대해서 갑자기 뭐 어허. 대형 태극기 개항대를 만든다고 하질 않나. 뭐 한강에 뭐 버스 만든다. 나름 또 센 발언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센 발언 좀 하죠. 예. 예. 근데 지금 그러면 전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여당 지도자면서 사실상 미래 권력으로 지금 주목을 받는데 한동훈도 떨어지고 있고 구권력이라고 하는 윤석열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둘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커플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커플링인데 예. 사실상 검사 권력의 추락 아니겠습니까? 요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할 때 네. 자신은 권력, 사적 인간관계보다 국민을 선택하겠다. 그런 말 했죠.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예. 뭐 대통령과 뭔가 차별화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정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대통령한테는 약만 올리고 약 올려요? 약을 올리고 오. 국민들한테는 나 했습니다. 저 차별화 했습니다. 이렇게 생색만 자랑하듯이 생색만 내고 아. 실제적으로는 결과물을 낼 때는 나는 얘기했고 뭐 한 게 책임이 없고 나머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십시오. 약간 그러한 태도가 많아요. 항상. 요거 제가 공감되는 게 예. 의대 정원 문제도 한동훈 대표가 사회수석에게 유예하라고 재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회수석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여기 지금 그런 게 한동훈 대표의 한계 아닌가. 한동훈식 정치의 문제점은 아하. 뭐냐면요. 좀 야비한 게 있어요. 아이고 예. 이 뭐냐면은 그 점정식 예. 정책위 의장도 뭔가 좀 경질을 할 때 예. 좀 어른이고 다선 의원님이 이렇게 불러서 아니면 한번 찾아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만저만 하니 좀 자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막 저열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요. 아이 왜 안 나가냐, 왜 열흘 사표 안 동안 쓰냐.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뭐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도 그래요. 총리랑 얘기하고 머리를 이렇게 했으면은 예. 뭔가 좀 노력을 해서 예. 정말 바꾸게 노력을 해야지. 예. 그거 얘기하고 나서 낼름 가가지고 또 아하. 익명으로 언론 플레이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얄미운 겁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사람이 떠나가죠. 대통령실도 또 익명 언론 플레이를 해요.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어허. 자꾸 신뢰를 떨어뜨리는 짓을 막 합니다. 예. 저는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부대표님께 요거 마지막으로 여쭙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한동훈 대표 가장 큰 숙제가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지금 뭐 발의를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밥이 뜸들이다가 타겠다. 이래서 민주당에서 발의를 또 해줬는데 또 지금 여당 야당 바뀐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자꾸 야당처럼 그 안에 대해서 내지도 않고 비판만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 현상 하락세 요거 좀 어떻게 앞으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땐 한동훈 대표가 그 인내심의 한계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뭐 지도자로서 이 민심을 안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요 지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갤럽에서 예. 나온 건데 띄워주시죠.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번 확대는 잘한 일이 56이에요. 잘했다가 56. 예. 확대는. 근데 여기 보시면 내년에 기발표 입시 요강 따르되 내후년에 유예하고 증원 규모 재논의. 이거의 찬성이 48로서 절반입니다. 예. 그리고 걱정된다 79. 오호.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79예요. 야. 지금 이런 것들을 여당에서는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만약에 스스로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여론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현재 권력이야 사실은 그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음번 선거에서 출마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여론을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폴더 인사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때가 오기는 올 거다. 오긴 온다. 예, 이제 허리를 꼿꼿이 세울 거다. 아하. 폴더 인사 못 하고. 언젠지는 아직 모르지만.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참 뭐 미래 지도자 조사까지 또 이렇게 다 소개를 해 주셨고요. 예, 오늘 신인규 핫스팟 처음 진행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주호 부실장님도 소감 한번 말씀하시고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떠셨는지.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예. 오늘 너무 뭔가 좀 우리의 아. 뭔가 좀 합이 맞았다. 아하. 뭔가 완성이 됐다. 그동안 튜닝만 좀 하다가 오늘 조율이 완성됐다. 그동안은 좀 맞춰보는 시기였다. 예. 지금 뭐 남철 남성남 이후에 오, 남철랑 최고 성남. 콤비가 나타났다. 야, 최고의 콤비 그럼요. 오마이 TV에서.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오마이 TV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핫스팟 순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신인규 핫스팟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